탄핵 이후에 자산의 변화들이 네. 어떻게 될까? 가격은 더 폭락하겠지? 보수가 집권을 했을 때랑 이제 진보가 집권을 했을 때 대부분 만약에 지금 탄핵이 돼서 다음 정권이 대통령 선출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진보 쪽에서 당선되면 네.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네. 다주택자 규제가 엄청났었고 징벌적 과세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이제 내 집 한 채 있는 거는 모르겠지만 두 채 세 채 이렇게 다주택자 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테고 그러면은 매수할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니까 네. 그러면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지. 또한 징벌적 과세가 있으니까 종소세 부담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집마저도 던지겠지. 그러면 또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은 수요와 공급이 또 어긋나서 가격은 더 폭락하겠지.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우선은 이제 첫 번째 문재인 정부 때 다 틀어막았는데 거래량이 지금보다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가격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거래가 하기 힘든 상황이 생겨요. 취득세도 올라갈 거고, 네. 그 다음에 종부세나 국토보유세까지 만약에 된다고 보면 그것도 이제 보유세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올라갈 거고. 근데 이거 너무 무서워서 양도하려는데 양도세도 90%까지 매긴대요. 네. 그러면은 이도 저도 못 하는 거잖아요. 꼼짝마라가 되는 예, 거죠. 근데 1주택자들은 움직이겠죠. 근데 무서워할 사람은 다주택자인데 다주택자가 이거를 잘 버티잖아요. 네. 그러면 왕관을 쓸 거예요. 자산적 왕관을. 음. 근데 이거를 못 버티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음. 손해 보더라도 이 부담감들, 종부세라든지 뭐 국토보유세에 대한 부담감이 또 심약해서 크게 작용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버리는 사람들도 이제 생기게 됐겠죠. 그래서 일단은 집값은 저는 누르면은 누적된 수요들이 이제 뭐 계속 생기거나 아니면 간간히 틈새가 나와가지고 거래가 되면서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거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매물을 던지는 무서움 때문에 매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로 분리하면요. 거래는 힘들지만 버티면은 승리한 사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래를 누르지만은 틈새를 이용해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사람들 과 가격적인 부분에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여지는 뭐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를 통해서 누를수록 올라가는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네.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지금은 그나마 아파트에 조금은 관심 갖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문재인 정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진짜 불인이었잖아요. 소장님 아시다시피 맨날 뭐 질문 드릴 때마다 네. 제가 불인이라 몰라서 네. 그러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렇죠. 여쭤봤었는데 네. 아니 종부세도 높여 네. 취득세도 높여 다 네. 높이는데 집값이 도대체 왜 오르는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규제가 강해졌지 않습니까? 네. 규제가 강해지면 집값이 떨어져야 정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 상식 같은데 네. 그러라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고 네. 근데 규제를 하면 할수록 왜 집값이 그땐 그렇게 올랐을까? 누르면 누를수록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집값이라는 건요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래가 안 돼도 이게 떨어졌다고 보일 수 있지만은 거래가 한 번 될 때 껑충 뛰는 경우도 되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를수록 이 가격들은요 튀어오르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게 뭐 정확한 이론이다 이런 건 아닌데 지금까지 그 보수가 집권을 했을 때랑 이제 진보가 집권을 했을 때 대부분 100% 맞지는 않지만 다른 경우도 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조금은 한 달랐고 네. 박근혜 정부 때도 규제를 했습니다. 말기에. 예, 뭐 그런 다른 상황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렇게 누르면은 스프링처럼 누적되었던 가격들이 튀어오르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리고 틈새를 찾더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정확한 원인을 설명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거는 다른 당이 여기에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네. 누르는 정책을 하면은 그게 이제 조금 눌려 있다가 다시 가격으로 튀어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역사적으로도 좀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 예. 좋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또 준비해 주신 자료들이 몇 장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센터장님이 또 질문을 해주신 것 중에서 네. 지금 불확실성이 많은 시기인데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요거 말고 그다음 겁니다. 이렇게 네. 여기 탄핵 이후에 이제 자산의 변화들이 네. 어떻게 될까? 아. 이제 그 얘기를 좀 궁금해할 너무 것 같다. 궁금해합니다. 예. 네. 불확실성이 네. 해소가 되었을 때 이게 해소가 된다고
뭐 자산들이 변화가 있을까? 내려갈까? 올라갈까? 그게 궁금할 것 같은데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탄핵 국면이 끝났을 때 자산들은 올라갔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까. 어. 근데 이제 조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결론은 이 2016년도 2월 9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거든요. 네. 국회에서 이제 의결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탄핵 소추가 된 거는 인용이 된 거는 3월 달이었어요. 근데 요 3월 달까지 어떻게 됐냐면은 11월 달에 이제 탄핵 발의가 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가결이 됐을 때 내려갔어요. 불안하니까. 그러다가 탄핵에 대한 부분은 의회 가결되는 좀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고 그 이후의 거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더 올라갔습니다. 결론은. 어. 근데 거꾸로 노무현 정부 때는 3월 달에 탄핵이 가결이 됐는데 집값은 아주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합이나 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5월 달이 이제 탄핵에 대한 부분이 기각이 되는데 그때까지 내려갔는데 결론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때 이 기각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더 내려갔나요? 더 내려갔습니다. 어. 그거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요걸 보시면은 네. 지금 박근혜 정부 때는 2016년도 12월 달이 이제 여기 0.10이 12월 달에 2016년에 0.10이 보이시죠? 여기요? 예, 거기. 그렇게 했다가 2017년도 이제 3월 달까지 조금 둔화되었다가 그 뒤에는 가격들이 좀 오르고 그 다음 해에 많이 올라서 맨 마지막에 4.2, 5.28 이게 연 오른 퍼센테이지거든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이 해소가 된 이후에 조금의 불안함이 있었지만은 크게 이제 해소가 된다면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3월 달에 보시면은 0.56 2024년 3월 때 0.56이었는데 그 다음에 5월 달에 해소가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떨어졌어요. 파란색으로. 예, 이때는 카드 대란. 아. 그것 때문에 조금 주춤하다가 이제 2005년도에 올라가기 시작하다 조금 주춤하다가 2006년도에 또 급등을 했죠. 엄청 많이 예, 올랐네. 결국은 우리가 이런 부분이 주춤하는 시기는 맞아요. 그리고 이게 해소가 되고 또 다른 외부의 요인들이 네. 해소가 될 때 인플레이션에 반응을 하는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면은 불확실성은 가격을 흔들리게는 만든다. 하지만은 이게 해소가 되고 다른 어떤 어려운 요인들이 많아지면 조금 주춤하지만은 그게 조금 더 많이 해소가 될 때 집값은 또 움직임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탄핵으로만 인해서 네, 탄핵에만 의해서 집값이 변동되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지금 탄핵 국면이긴 한데 거래량들이 아까 1월달 거래량을 봤지만은 추이가 지금 또 가파르게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은 탄핵 국면의 불확실성도 있지만은 대출이 1월부터 좀 많이 가상금리도 내려가고 야당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 이제 너희들 은행 금리를 내려라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는 이제 대출에 대한 어떤 유동성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집을 살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탄핵 자체는 불확실성이고 움직임이 있지만은 이거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조금은 요동하지 않고 그리고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요게 끝난 다음을 대비하는 사람도 분명히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아파트뿐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탄핵 이후에 주식 가격들도 이제 주식까지 섭렵하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역대 정권의 탄핵 국면 때 코스피는 어땠나? 2004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죠. 5% 급락을 했다라고 네.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보면 탄핵에서 그 의회의 의결이 일어났을 때 예, 보이시죠? 네. 그때는 가격이 빠졌죠. 네. 예, 빠졌죠. 그러다가 좀 오르다가 탄핵이 기각이 되었을 때 이제 국면이 불확실성에 해소됐잖아요. 네. 오르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똑같이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은 거기 고국대가 탄핵 의결이거든요. 확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탄핵 인용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됐죠? 올라갔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식이 조금 더 반응을 잘하는 것 같고, 예, 그냥 요걸 볼 때는 탄핵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있어서 정치적 발언 말고 네. 탄핵이라는 것들이 불확실성이긴 하지만은 불확실성이 영원한 건 없습니다. 지금 뭐 영원한 거 나라가 많은 거 말고는 영원한 게 없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런 해소되는 시기를
좀 기다려야 되고 2025년도는 거래량의 추이를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들도 있고 전세가가 지탱을 좀 잘하고 대출의 완화도 일어나고 거래량의 추이도 일어나고 이런 탄핵의 국면이 해소된다라는 부분 측면에서 볼 때는 2025년도는 2024년도랑 좀 비슷한 흐름을 상반기에 좀부터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하반기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 추이상 조금 오름세가 있을 수 있다. 예, 변수는 있습니다. 네. 2025년 7월 달에 DSR 3단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변수를 작용할지 모르겠지만은 우선 상반기는 오름 추세로 갈 것 같다라는 예상도 좀 할 수 있겠습니다.